중국의 반도체 관련 대학교 나온 학위 수요자만 20만 명, 10년이 200만 명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유학하는 사람들도 높은데요. 미국 내 반도체 관련 박사 과정의 경우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4명 중에 3명이랍니다. 이들을 미국 산업 인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제인데요. 중국계도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은 대만 쪽, 그 다음에 중국 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학위자가 연간 수만 명이고 중국은 매년 20만 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인도 같은 데도 15만 명 이상의 학위자가 나온다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이 한 3만 매년 몇만 명씩 한 4만 명이나 3만 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학위 수요자가 3만 명이라면 1년이면 이렇게 10년이면 30만 명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관련 직업자 반도체 몇 명일까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 관련 직원 종사자 수가 34만 5천 명이라고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반도체 산업 확장에 따라 46만까지 증가. 이들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반도체 공부한 사람이 몇십만 명, 50만 명도 나고 100만 명도 될 수도 있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인도는 매년 인도 반도체 학위 전 세계 반도체 IC 설계 인력 20% 인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100개 이상의 스타트 기업이 반도체에서 종사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 제 기술을 이들이 모를까요? 엔비디아도 알면 다 알죠. 그래서 인도는 매년 15만 명을 30명 설계 인력만 30만 명 이상이라는데 내 얘기를 못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만 엔지니어가 30만 명이랍니다. 인도에서는 매년 150만 명 이상의 과학사 학위자가 배출된다. 이 중에 상당 분야가 매년 150만 엄청나네요. 숫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반도체 설계, 전자, 컴퓨터 공학 전자 이 사람들이 기본 다 배울 텐데 제 얘기를 못 알아들을까요? 매년 150만 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매년 150만 명 학사 정상당수가 반도체 설계 인도 정부는 315개 이상의 학술 기관을 갖고 있고 반도체 설계 인프라를 지원하고 2027년까지 10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을 추가 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반도체 학위자 숫자는 중국의 과학공학 박사 학위자 숫자가 4만 명, 미국이 4만 1,300명인데 타국의 유학생들이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미세 전자공학 관련 전공 과정이 중국 대학이 201개입니다. 이렇게 놓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스템 유학생은 27만 명. 그래서 미국 첨단 기술 분야 활동하는 중국의 박사 학위자만 6천 명.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네, 다 알아듣죠. 반도체 관련 공부한 사람이 매년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어떤 반도체 관련 인력만 57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201개 교에서 그래서 반도체 과정을 하고 있고 매년 470만의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 졸업생을 이렇게 매년 배치를 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470만 명의 과학기술 공학 수학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상당수가 반도체 쪽으로 가고 중국계 유학생도 27만 명에 달아 높은 보너스와 지원을 이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매년 한 20만 명 학위를 반도체 관련 공부한 사람 만나는데 걔들이 10년이면 200만 명인데쇼. 뭐 제 얘기를 못 알아들을까요? 일본도 한 100만 명 되지 않겠어요? 반도체 학위자가.
일본도 한때 1위였으니까 100만 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일본의 박사과정 등록 학생 수가 14,000명 정도 되고, 일본에서 외국인 반도체 인력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처럼. 반도체 일본에서도 반도체 종사자 수가 몇 명일까요? 제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엔지니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38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감소해서 중국의 절반 수준도 조금 안 되네요. 한때 1980년대 세계 1위였다. 점유율 50% 이상. 한국계 대만과의 경쟁에서 물러났다라고 하는데요. 차세대 이렇게 해서 일본도 반도체에 관심이 많죠. 제 기술을 못 알아들을까요? 독일과 프랑스는 못 만들까요? 유럽은? 미국보다 못할까요? 제 기술을 미국 회사가 유럽으로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금융이 붕괴됐을 때. 그걸 생각을 하죠. 반도체만 잘한다 해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전세계 1위 품목이 2074개, 미국은 500개인데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다.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시장에서 특히 두 기업이 시장에서 붙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다 망해가지고 쫓겨나면서 자기가 기술은 떠났다라고 정신승리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벌였더니 졌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요? 몇 개 품목이 무슨 소용입니까? 전체 무역에서 크게 무역 적자를 치거나 금융까지도 붕괴된 위기에 처해있다면 위기라고 인식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여진다라는, 제 기술을 어떤 데도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 강도질에 의해서 미국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서 정상적으로 제 기술을 사셔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 일본이 반도체, 일본의 반도체도 반도체 산업 인력 3만 명 양성을 목표로 전문 인력 양성학과가 계속 개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반도체 학위 소지자 수 그래서 이런데도 일본이 아마 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은 반도체 관련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중국이 한 몇백만 명이면 일본, 인도도 많고 참, 브라질도 꽤 많을 텐데. 이들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 브라질 반도체 종사자 수. 브라질도 있고. 대만은 30%가 반도체 수출인데, 대만도 파운드리 산업 종사자만 14만 3,100명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 매년 학과 졸업생이 12,000명 정도. 근데 산업 수요는 28,000명. 외국 인재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만 증시에서 반도체 파지하는 비중이 55%를 넘는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또는 설계 인력까지 포함해 전 세계 반도체 종사자는 많다. 그래서 실제로는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전세 수출의 30% 이상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매달려 있는. 대만의 반도체 학위자 수가 매년 수천 명 이상, 10,000명 이상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위 소지자는 반도체 관련 학위를. 여기 완전히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올인하는 상황인데, 반도체 학과 교수 수를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게 이렇게 유치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석사 비중만 해서도 50% TSS 엔지니어 중에 상위하고 국내 이들이 대 반도체 얘기를 기술을 못 알아듣냐라는 거죠. 알아듣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면 프랑스 알아듣는다고. 프랑스 독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뭐 알아듣는 사람은 각 나라별로 한 몇십만 명씩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도체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세월이 축적되면 몇십만 명은 된다. 프랑스 반도체 이거를 이런 프랑스 정부의 지원 속에 반도체 공장 설립 확장 및 1,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성취를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반도체 생산, R&D, 설계, 수명만 수준의 전력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독일 반도체 알아는 반도체 공부한 사람만 한 유럽에 몇백만 명 되지 않을까? 못 알아듣는다고 제 말을요? 다 알아듣죠. 미국에만 해도 한 300만 명 이상이 반도체 학위를 공부를 했고 그에 따라서 듣고 있다. 그들이 유학생이 있는데 유학생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들이? 제 얘기를? 왜 못 알아듣죠? 다 알아듣지? 이게 정상적인 판단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각 나라별로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봤으면 각 나라별로 다 만들어. 저는 제 기술과 반도체에 관련 기술, 아이디어 개념조차도 획기적인 것이어서 기존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다. 매우 구체적이다, 기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이고 제 기술을 반도체 관련 기술을 침범을 20개 이상을 하셔야 돼요. 20개 이상 적어도 15개 이상 핵심 기술을 다 침범을 해야 되는데 고의성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형사 문제인데 형사 이렇게 도둑질해서 미국의 어떤 관련 산업을 전 세계 무역 경쟁을 이렇게 해서 기술 패권을 질 수는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는 나라가 같이 따라가지 않고 미연방에 붕괴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반도체 하나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 잘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저는 모든 분야의 기술을 다 내고 있다. 기존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다. 제 페이스북에 지금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들어와 있고 독일 정부, 일본 정부, 불가리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정부, 이스라엘 정부, 뭐 미국군도 들어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팔로우하셨잖아요. 오바마, 조 바이든 미국 상원하원 의원도 50명 이상 팔로우하시고 미국 군부대도 100명씩 군다 팔로우하시고 엔비디아도 팔로우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팔로우하고 빌 게이츠도 알아듣는다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에는 반도체 제 기술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1,500만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전 세계 알아듣는 사람이 관심 있겠죠. 관심 있겠고 중국에만 500만 명 정도 되면은 그동안 배출한 숫자가 있으니까
중국에만 그런 일본, 인도까지 해서 전후도 전 세계적으로는 1,500만 명 이상이 반도체 제 얘기를 관심 있게 보거나 또는 그것을 모르더라도 제 거를 듣는다 말씀이죠. 알아듣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듣는다 말씀이죠. 공부를 자기네들이 전문적으로 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듣는다. 그 중에 핵심적인 인력들은 꽤 많을 것이다. 몇십만 명 수준에서 다 알아듣는, 전 세계 각곳에 퍼져 있다.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미국은 제 기술을 어떤 만약에 가상적으로 도둑질 강도질을 통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자기네들이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니까 조금만 반도체 회사들도 제 기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어디선가 얘기를 합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네. 조금만 반도체 회사들도 다 만든다. 미국의 정치권이 완전 오판하고 있다. 완전 오판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진다.